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쫓아낼 모양입니다. 당초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론의 역풍이 두려웠던지 일단 26일로 연기를 했지만 한 대행 탄핵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한 대행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권한대행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에게 각오 단단히 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3, 24일 야당 단독의 청문회가 끝난 헌재 재판관을 26일 본회의 의결로 즉시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 시한인 1월 1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하루빨리 공포하라는 압박입니다. 한마디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야당의 최후 통첩 시한인 24일 두 특검법안 처리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 대행의 요청은 100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검법은 공포를 넣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언 논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한 권한대행에게 떠밀면서 말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림장부터 놓아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만 하더라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대표 등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의원 중에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고요. 국민의힘은 재판관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 강연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정리를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맘만 먹으면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다짜고짜 재판관 임명을 다그치는 속셈은 뻔합니다.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경우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니까 이런 상황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급하다 해도 정부로 이송된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날 당장 임명하라는 것은 거야의 횡포 차원을 넘어 조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두 특검법은 수사 책임자인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대장동 변호사나 민변 출신이 특검을 맡아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명태균과 연관된 여권 대선 주자들을 수사할 경우 국민의힘은 쑥대밭이 될 것은 뻔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당 지명 특검이 여당 대선 주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흔들어대면
치명상을 입고 싸움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정권을 헌납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국민이 이미 결사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무엇보다 특검 수사는 행정부 권한인데 야당이 운영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고쳐서 여당의 추천권 자체를 배제한 것은 유언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 권한 대행은 현재의 특검법을 그대로 공표하면은 심각한 정치적 파장과 갈등이 일 것을 우려해서 우원식 의장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서 의결해서 정부로 이송한 특검법을 협상하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던 의장마저 나몰라라 하고 민주당 편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한대행이 여당의 입맛대로 만들어 강행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협상을 요구한 것을 거부권 행사의 시그널로 파악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대행을 윤석열 꼭두각시 내란 대행이라고 막말을 퍼부으면서 공격하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내란 행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의 잔부를 완전히 잡겠다면서 제2 요구 시한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도 자의적으로 처리 시한을 못 박으면서 막무가내로 한 대행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해서 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한대행을 만만하게 보고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를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한대행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180도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재명이 말 바꾼 게 뭐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겁을 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쳐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원내 대변인이라는 노정면 의원은 5명의 장관을 무더기로 탄핵해서 국무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조차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해서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을 관철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덕수 대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누라는 위기에 처한 국정을 노련하게 이끌면서 겨우 나라가 안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또다시 이유 없이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되고 대행의 대행 처지가 들어선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의 혼란은 자칫하고라도 국제 신뢰가 무너지면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우리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없다면서 정권 장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람이든 조직이든 다 쫓아내고 쳐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치 내란이고 국헌문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탄핵 정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 한덕수 대 이재명 대결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대행은 그동안
총리를 2번이나 지낸 노재상다운 뚝심과 소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습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등 해외에서도 한대행 체제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당부했다는 말을 보면은 이미 탄핵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코 쉽게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한대행이 무너지면 국정은 아수라장이 되고 온 나라가 거덜이 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국회의원 과반이냐 3분의 2냐 논란 차원을 넘어서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내던지고 옥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이 셀프 면죄부를 받고 정권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대행은 현명한 국민들을 믿고 필요하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재명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를 멈춰 세워주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